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집집마다 자동차를 한 대 이상씩 보유하면서 형편이 그나마 나은 아파트에서조차 주차난이 빚어지곤 하는데요. 최근 직거래 플랫폼에선 아파트 월 주차권 구합니다. 공영주차장보다 아파트 주차장이면 좋겠어요. 또 인근 오피스텔 월 주차권 팝니다. 이런 주차장 거래 글들이 속속 올라온다고 합니다. 자동차가 없는 입주민들이 내 주차 자리를 놀리느니 용돈이라도 벌겠다 해서 이런 직거래 플랫폼에 주차권을 내놓는다고 하는데요. 인근 주차할 곳을 찾는 사람들에겐 반길만한 일이겠죠. 더욱이 선호하는 아파트의 경우는 더 인기라서 실제 거래가 꽤 이뤄지고 있다는데요. 이 때문에 입주민들 사이에선 우려와 갈등이 빚어지는 모양입니다. 이 아파트에 외부 차량이 주차하는 게 불안하다. 또 입주민들도 주차할 공간이 부족하다고 하는 건데요. 관리소에서도 사실상 외부 차량을 잡아내는 게 쉽지 않다고 합니다. 입주민이 직접 와서 신청하고 스티커도 받아서 거래하면 이 외부 차량이 부착하고 드나드는 걸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건데요. 근데 사실 신분증과 차량 등록증을 확인해서 스티커를 발급하면 걸러낼 수 있는 문제일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이런 거래를 바라보는 시선이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각자의 입장도 다 이해는 되는데요. 이 주차권도 직거래하는 플랫폼 시대, 여러분은 어떤 의견이실까요? 10월 31일 목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오늘 농수산 이슈 시간에는요, 제주도 레드향의 열매 터짐 현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 흥하는 시장 이야기, 오늘은 아파트 열풍이 불고 있는 주식시장, 엔터테인먼트 산업 투자 전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건설 산업 아닙니다. 자,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제주를 상징하는 과일, 누가 뭐래도 감귤이죠. 최근에는 감귤뿐 아니라 한라봉, 천혜향, 레드향 등 다양한 만감류가 재배되고 있는데요. 올해는 이 폭염의 영향으로 만감류 재배 농가의 어려움이 컸다고 합니다. 특히 레드향의 열과, 즉 열매 터짐 현상이 심각한데요. 농작물 재해 보험으로도 보상이 어렵다고 합니다. 오늘 농수산 이슈, 이 제주도의 레드향 열과 피해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농정신문의 원재정 기자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국농정신문 원재정입니다.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밀감 말고도 한라봉, 천혜향, 레드향 이런 다양한 만감류가 있는데 우선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네, 귤을 많이 먹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네. 귤 부르는 이름 많은데요. 밀감, 감귤, 온주밀감 이런 걸 다 섞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엄격히 구분해보면 감귤류라는 큰 틀 안에 귤, 레몬, 유자, 자몽 이런 것들이 속해 있습니다. 하지만 단어를 구별해서 부르는 거 크게 의미가 없어서 감귤, 귤 함께 써도 귤을 사 먹는데 전혀 문제가 없죠. 네. 그런가 하면 이 한라봉, 천혜향, 레드향은 각각 다른 종류고요. 밀감류와 오렌지류의 품종을 교배해서 만든 새 품종들입니다. 그 한라봉, 레드향 이런 과일은 귤과 크기부터 좀 차이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밀감과 오렌지의 교배 품종이라면서요? 네, 그 또 다른 특징이 있다면 한라봉, 레드향, 천혜향 이런 것들은요, 나무에서 완전히 익도록 오래 두었다가 늦게 수확하기 때문에 만감류라고 부르는 겁니다. 네. 이 중에서 한라봉이 제일 좀 잘 알려져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꼭지가 튀어나온 모양이고 한라산과 닮았다고 해서 한라봉이라고 이름 붙여졌고요. 천혜향은 향이 천리를 간다, 또 천가지 향이 난다 이런 뜻이 있는데 껍질이 얇고 또 한라봉처럼 단맛이 강합니다.
레드향 같은 경우는 한라봉하고 밀감 품종 중 하나인 이 서지향을 교잡해서 만든 품종이라고 하는데요. 껍질이 붉은 편이고 또 잘 벗겨진 특징이 있습니다. 망감류 중에서 레드향의 수확식이 가장 빠른데 근데 지금 현재 제주에서는 레드향을 재배한 농가들이 열과 현상 때문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열과 피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네, 열과는 한마디로 이 열매의 껍질이 터지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이 올여름 폭염이 굉장히 심했잖아요. 이 극심한 폭염이 레드향 열과 발생의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망감류 중에서도 레드향에 열과 피해가 집중된 원인이 따로 있을까요? 레드향 같은 경우는 이제 시설하우스에서 재배하는 게 보통인데요. 한여름에 이제 외부 온도보다 실내가 굉장히 덥잖아요. 레드향 열매가 한참 자랄 때 수분도 많이 필요한데요. 이 폭염 속의 시설 내부가 수분 조건을 맞추지 못하는 환경이 됐고 결국 레드향 과실이 안정적으로 비대해지기 어려운 조건이 된 겁니다. 한마디로 열매가 크는 속도와 껍질이 크는 속도가 일정하게 맞아야 되는데 그 균형이 깨졌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레드향 같은 경우는 껍질이 좀 얇은 특징이 있다 보니까 열과 현상이 더 많아졌다는 분석입니다. 올해 제주 지역에서 재배하는 레드향의 열과 피해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될까요? 예, 이 제주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레드향의 열과 피해율이 37%인 것으로 조사됐고요. 지난해에도 레드향 열과 피해가 좀 많았는데 전년과 비교해도 10%포인트 더 높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역별로는 제주시의 피해율이 25%, 그리고 서귀포시의 피해율이 41.5%로 이 서귀포 지역에서 레드향 열과 현상이 더 극심한 상황이고요. 레드향 같은 경우는 2023년 기준으로 제주도 내에서 1,660여 농가가 재배하고 있거든요. 네. 연간 1,080억 원 이상의 조수익을 기록하고 있다는 게 제주 레드향 연구 연합회 측의 설명입니다. 제주 감귤 산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요. 망감류 중에서는 한라봉, 천혜향 다음으로 많이 재배하고 있는 품종입니다. 이 열과 현상이 생긴 레드향은 상품성이 없는 것으로 봐야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상품성을 가리는 것도 의미가 없는 게 열매가 터지면 바로 낙과하거나 썩거나 이렇게 다 망가져 버립니다. 언제나 그렇죠. 행정이나 관에서 발표한 레드향 농가의 열과 피해 조사치는 현장 체감도와 차이가 큰데요. 과일을 재배하는 게 굉장히 손이 많이 가고 또 기술력도 많이 필요한데 열매가 나무에 여러 개 달려도 그중에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솎아낸 다음에 잘 키운 레드향을 출하해야 하는 이런 상황인데 과수원 전체로 열과 피해가 확산되다 보니까 50% 이상 못 팔게 된 농가들이 수두룩하다고 합니다. 제가 그제 제주시장 다녀왔는데요. 레드향 열과 피해를 취재하러 간 건 아니지만 워낙 피해 상황이 크니까 레드향 재배 농가들의 어려운 상황들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네, 농가들은 그러면 어떤 요구를 하는 건가요? 현재 성한 열매가 하나도 없는 농가들도 많다고 하는데 또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까지 계속 이렇게 레드향 열과 피해가 커지니까 소득 문제가 심각해졌다고 하고요. 레드향은 설 명절에 주로 출하하는 과일인데 내년 설에 레드향이 귀한 몸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고 계십니다. 수급이 굉장히 불안해지는 상황이라는 말인데요. 더 큰 문제는 농작물 재해보험 보상도 어렵다는 겁니다. 레드향은 지난 2019년부터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 품목으로 지정됐지만 보험에 가입한 농가가 열과로 보상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고 합니다. 네, 이 레드향 재배 농가가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했는데 열과 피해에 대해서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무슨 이유일까요? 정부 입장은 레드향의 열과 피해는 품종 특성으로 인한 현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보험 보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판단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한 제주도의 레드향 연합 연구회가 지난 14일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고요. 정부와 제주도정을 향해서 보험 제도를 제발 현실에 맞게 바꿔서 피해 보상 대책을 마련하라 이렇게 목소리를 낸 상황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미보상 문제뿐만이 아니라 열과 방지에 효과가 있다는 제품을 농가들이 구입해서 많이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효과가 하나도 없었다는 원성이 자자합니다. 특히 이 제품을 지역 농협이 홍보를 했던 터라서 농가들이 믿고 구입을 했다는데요. 제품 가격도 굉장히 비싸다고 그래요. 그래서 모두 18억 원어치가량 판매가 됐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비용을 더 들였어도 열과 피해를 막지 못한 농가들이 얼마나 답답할까 싶습니다.
현재 뭐 농협 주가도 문제 해결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니까 농민들이 뭐 언제까지 의리화하는지 좀 빠른 해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아유, 가슴이 답답하네요. 927 하나님이 농사는 하늘이 짓는다라는 어른들의 말이 생각난다고. 기후변화에 농사가 어렵네요. 오늘도 좋은 하루 누리세요라고 보내주셨는데 정말 답이 안 보이는 상황이지 않을까. 예, 답답하고요. 좋은 해법을 찾길 바라겠습니다. 농수산 이슈 지금까지 원재정 기자님이 전해줬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짱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게임 스타트.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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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시 페이스 키시 페이스. 왜 여기서 끊어요? 뒤에 더 듣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 PD의 선택입니다. 전 더 듣고 싶었어요. 블랙핑크의 로제가 브루노마스와 협업한 아파트 노래 듣고 오셨는데 정말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키고 있죠. 이 K-팝의 저변을 더욱 확대시킨 데다가 술자리 게임과 소맥 등 음주 문화까지 전 세계적인 붐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이 각종 악재로 부진을 이어온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도 바닥을 쳤다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을 통해서 흥하는 시장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오늘은 그래서 다시 주목받는 엔터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박재영 차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진짜 이 아파트 열풍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들어보셨죠, 차장님도? 아유, 그럼요. 국뽕이 차오른다고 하죠. 그렇죠. 이게 들으면서 이게 실화인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브루노 마스라는 정말 대스타. 와, 뭐 이거 대스타라는 표현도 부족할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진짜? 같이 협업을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뭐 주식시장이나 이런 데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로서. 뭐 차트도 막 지금 1, 2위죠? 지금 그 정도 되나요? 어떤가요? 그렇죠. 지금 빌보드 핫백 차트에 이제 8위로 올라갔습니다. 뭐 음원 사이트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미국 스포티파이라든지 뭐 애플 뮤직 이런 데 다 1위로 1위예요? 올라갔고요. 빌보드 핫백 차트에서 8위까지 올라가면서 한국 여성 아티스트로는 이제 신기록을 세웠다라고 하고요. 정말 대성공을 거뒀는데 뭐 우주 대스타 브루노 마스는 이 그쵸, 아파트 그 정도 돼야죠. 예. 아파트를 가지고 음원 차트 1, 2위를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아니라 이제 본인이 협업한 노래로 지금 아파트가 1위를 하고 있고 레이디 가가와 협업한 다이 위드 스마일 이 음악을 가지고 1, 2위를 다 하고 있다라는 게 정말 로제와 브루노 마스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좀 그러니까 브루노 마스가 로제랑 협업한 아파트로도 히트를 쳤고 또 브루노 마스가 레이디 가가랑도 했군요. 네, 맞습니다. 진짜 브루노 마스가 대단하네요. 거기다가 지금 막 SNS 보면은 외국 젊은 친구들이 어린 친구들이 막 아파트 막 네네네. 이러고 우리나라 술 문화도 따라하고 막 그런다던데 보셨어요, 차장님도? 그렇죠. 지금 대부분 많은 분들의 알고리즘을 아파트가 점령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저도 사실 출근하면서 듣고 왔습니다. 네. 예. 뭐 쇼츠나 이런 거 보더라도 계속 이제 맞아요. 음악들이 나오고 이게 멜로디가 우리한테는 굉장히 익숙하죠. 누구나 한번 대학 다닐 때나 그쵸. 술자리에서 한번 게임할 때 해봤을 법한 멜로디고 그러니까 계속 이제 머리에서 맴돌게 되고 계속 듣게 되고 이런 것들이 아마 브루노 마스에게도 뭔가 좀 어필을 했을 겁니다. 이야기할 때 이게 사실 아파트라는 게 미국 사람 입장에서는 전혀 모르지 않을까요? 그렇죠. 콩글리시입니다. 콩글리시. 이제 한국에서만 사용하는 뭐 미국에서는 아파트먼트라는 이제 단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모르는데 이게 술자리에서 하는 뭐 게임 중에 하나다 이렇게 설득을 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흔쾌히 수락을 했다라고 합니다. 뭐 이런 것들이 뭐 젊은 MZ 문화들 이런 것들과 접목이 돼서 좀 흥행을 많이 좀 일으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궁금한 게 로제가
어떻게 브루노 마스랑 앨범을 내게 된 거예요? 혹시 배경을 좀 설명해 주세요. 네, 그거를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요. 네. 일단 이렇게 협업을 할 수 있었던 계기는 로제와 브루노 마스가 같은 레이블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원래 이제 블랙핑크의 전 소속사는 YG 엔터라고 예. 많이들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근데 계약이 만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YG 엔터와는 블랙핑크라는 팀 활동만 하기로 계약을 했고 나머지 각각의 솔로 활동은 이제 개별적인 계약을 했는데 로제 같은 경우에는 지난 6월에 매니지먼트는 지금 테디가 이끄는 더 블랙 레이블과 네. 계약을 했고요. 레코드 레이블 계약은 워너뮤직의 산하 레코드 레이블인 애틀랜틱 레코드와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애틀랜틱 그 레코드에 브루노 마스가 속해 있었어요. 굉장히 큰 글로벌 레이블이거든요. 네네. 여기 속해 있다 보니까 이런 협업이 성사될 수 있었던 겁니다. 아, 같은 회사였군요. 그 당장 주식 시장에 나타난 반응은 어느 정도입니까? 바로 반영이 됐나요? 굉장히 빠르게 반영이 됐죠. 이게 지난 18일 날 뮤직비디오가 공개됐거든요. 근데 뮤직비디오가 공개된 지 5일 만에 조회수 1억 뷰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주식시장에서도 와 이거 대단하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오르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며칠 안 지나서 애플뮤직, 미국의 스포티파이 음원 차트의 1위에 오르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YG 플러스라는 종목이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YG 플러스요? 네. 보통 보면 YG 엔터가 올라야 될 것 같은데 왜 YG 플러스가 올랐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YG 플러스가 로제 매니지먼트 사이인 더 블랙 레이블의 유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YG 플러스가요? 그렇죠. 예. 이 로제가 이번에 아파트라는 곡을 발표한 거는요. 12월 6일 날 음반 발매를 앞서서 그냥 싱글만 선공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 이런 곡 먼저 하나 공개를 하고 12월 6일 날 음반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음반의 유통을 YG 플러스가 맡게 되어 있다 보니까 주가가 수직으로 상승을 한 거고요. 예. 음원 발매 전에 2,600원이었던 주가가 지난 28일 7,130원까지 상승합니다. 어휴, 굉장히 예. 6거래일 동안 266%가 상승을 하거든요. 뭐 사실 좀 과도한 움직임을 보이기는 했습니다. 음반이 많이 팔리긴 하겠지만 유통사가 그렇게 마진을 크게 남길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주가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보니까 크게 상승을 했고요. 네. 반면에 YG 엔터 주가는 그렇게 크게 오르지는 않았었거든요. 일단 전 소속사인 YG 엔터 주가가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이유는 블랙핑크 개별 활동가는 YG 엔터와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움직임이 크진 않았었는데 이 개별 아티스트들의 인기가 높아지면 결국엔 그렇죠. 예. 블랙핑크 완전체 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텐데 기대감이 높아지죠. 네. 근데 뭐 시장에서는 큰 반응은 없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지금 260% 올랐잖아요. YG 플러스가. 네. 너무 오르는데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요? 그거는 좀 더 갈려나요? 예, 단기적으로 이제 네. 조금 많이 오른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YG 플러스가 이틀 동안 많이 오른 영향으로 크게 하락했거든요. 그래요? 네, 화요일 날 6% 하락했고요. 어제는 또 16%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급등했기 때문에 이 음원 하나만 보고 따라 들어가기에는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는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한류 붐은 그래도 이제 좀 오래됐잖아요, 그죠? 네. K 콘텐츠 인기 주식 시장이 같이 움직인 거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좀 본 것 같은데 이 국내 엔터 산업이 이렇게 폭발적인 반응을 누렸던 게 코로나 시기 때부터라면서요. 네, 코로나 시기 때 사실 코로나 초창기에는 엔터 산업이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공연을 못하기 때문에 이제 엔터 산업은 끝났다 이런 반응이었는데 코로나 시기에 오히려 비약적인 성장을 했습니다. 역대급 앨범 판매량을 보이면서 네. 엄청난 실적 성장과 주가 상승을 동시에 나타냈는데 코로나 시기에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주요 원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예. 첫 번째로는 코로나로 인해서 신인 아티스트의 등장이 없었습니다. 예. 코로나다 보니까 뭐 신인 아티스트가 나올 수도 없었고 뭐 발굴하기도 힘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 기존 아티스트들의 활동도 감소하다 보니까 아티스트들의 공급이 좀 줄었던 거죠.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음악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듣는 음악에서 보는 음악으로 좀 변하면서 음악적 요소 외에 우리 아이돌의 특징이 칼군무, 네, 비주얼 네.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공연을 못 하다 보니까 유튜브나 이런 걸로 그 아티스트를 많이 봐요. 음악을 영상 소비를 많이 하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칼군무와 비주얼 요소가 결합되어 있는 K-팝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공급은 줄었고 수요는 늘다 보니까 팬데믹 이후에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팬덤들의 경쟁이 있었습니다. 이제 아티스트들의 코어 팬덤들이 네? 아티스트가 주목받을 수 있게 초동의 앨범을 대량 구매합니다. 이게 좋아하는 아티스트들의 그 신곡이 나왔다, 앨범이 나왔다라고 하면 처음에 초동 판매량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그걸 올려주기 위해서 뭐 저희 같은 경우에 예전에 뭐 신승훈 씨나 이런 분 좋아하면 그냥 카세트테이프 하나 사서 들었잖아요. 100번 1000번 듣는 거죠. 그렇죠. 그냥. 그런데 요새 팬덤들은 그거를 뭐 10개, 100개 앨범을 그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돈으로 보여주네요. 네. 그래서 멋있다. 지금 초동이라는 거는 아티스트들의 체급을 평가하는 주요 지표로 작용하면서 코어 팬들이 초동 기간 내 앨범을 대량 구입하는 것이 필수 덕목으로 지금 자리 잡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도한 경쟁이 있다 보니까 앨범 판매량이 급증하게 되고 여기다 엔터사들의 상술도 조금 끼어들죠. 네. 미공포, 럭드 미공포가 뭐예요?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요. 미공포는 미공개 포토카드. 그것도 줄여가지고 이제 네. 미공포. 네, 그 팬들 사이에서 그렇게 부르고요. 럭드는 럭키드로우.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뽑기 같은 거죠. 뽑기 같은 거. 행운의 뽑기. 그걸 왜 하죠? 그걸 왜 하냐면요. 예. 앨범마다 미공개 포토카드가 들어 있습니다. 포켓몬빵 혹시 아시나요? 왜 이렇게 오늘 모르는 게 많죠? 포켓몬빵도 모르세요? 네. 포켓몬빵을 사면 그 안에 포켓몬 그 카드가 스티커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 개가 몇백 개가 들어 있죠. 예. 그걸 이제 모으는 재미가 있어서 빵을 먹기 싫어도 아이들이 빵을 사곤 하거든요. 애기들이 원하는구나. 그렇죠. 제가 애가 없어서 몰라요. 결혼도 안 했습니다. 그랬어요. 예. 저는 포켓몬 빵 산다고 줄을 막 서보기도 했는데 팬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네. 내가 좋아하는 팬의 공개되지 않은 사진을 얻기 위해서 앨범을 산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뽑기 많이 해봤듯이 해보면 알잖아요. 맨날 같은 것만 많이 나오고 내가 원하는 건 나오지 않고 네, 원래 그렇죠.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이런 이제 상술들이 있다 보니까 앨범 판매를 굉장히 많이 유도를 했다라는 비판도 좀 받고 있습니다. 네. 저 그 얘기 들은 적 있어요. 그렇게 앨범들을 엄청 사가지고 다 버린다고. 맞습니다. 네, 저 네. 들었어요. 네, 문제가 좀 되기도 했었죠. 그 환경 오염 시킨다면서요, 그게. 맞습니다. 예, 네. 되게 충격적이었는데 어쨌든 작전은 굉장히 좋네요. 근데 이렇게 성장하던 엔터 산업이 왜 갑자기 부진해진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럴 수밖에 없죠. 이제 코어 팬덤을 자극을 해서 앨범을 판매했는데 그들의 주머니도 언젠가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공연도 보러 가야 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서 2023년 하반기부터 앨범 판매량이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무리한 경쟁으로 팬들이 소비를 좀 줄이게 됐고요. 그러면서 엔터주들의 실적도 2023년까지는 정말 수직 상승하다가 2023년부터 하반기부터 좀 역성장하기 시작하면서 주가도 큰 폭으로 내려앉기 시작했고 네. 뭐 지금은 뭐 YG 엔터라든지 JYP 엔터라든지 하이브라든지 이런 대형 기획사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뭐 아파트 열풍이 일기 직전까지 아티스트들의 잡음도 끊이지 않았고 뭐 불공정 거래, 주가 조작, 뭐 투자자들한테 신뢰를 잃는 일들도 많았던 것 같은데 투자를 했던 분들한테는 굉장히 손실이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다양한 이슈가 많았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게 SM 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사태가 기억납니다. 있었죠. 예. 네. 그 전 총괄 프로듀서인 이수만, 예. 네, 이수만 프로듀서를 밀어내고 카카오가 SM의 대주주가 됐죠. 근데 이게 아직도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에요. 이제 카카오의 김범수 의장이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요건 말고도 하이브의 이제 뉴진스 사태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네,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민희진
전 대표죠. 전 대표와 하이브와의 잡음이 있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단순 대표이사와 그룹의 문제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게 하이브가 멀티 레이블 체제를 했습니다. 예전에 이제 레이블 하나에서 아티스트를 계속 이제 배출하고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병목 현상 같은 것들이 생겨서 여러 개의 레이블에서 여러 개의 다양한 음악들을 하겠다. 뭐 그렇게 했는데 이 하이브의 멀티 레이블 체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발생하면서 하이브가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뭐 BTS의 슈가의 음주 사건이라든지 이런 개별 아티스트들의 사고들도 좀 있다 보니까 주가에는 안 좋은 영향을 좀 미쳤습니다. 그동안 엔터주들을 보면은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좀 사람 문제, 인적 리스크가 상당히 크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 사생활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티스트들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끼는데 엔터주만의 특징적인 게 이거 말고도 또 많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을 좀 봐야 될까요? 일단 중요한 게 사람을 보는 눈? 이게 사실 투자를 할 때 그거는 굉장히 정량적이지 못한 정성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노래를 들어보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노래는 1위를 못하는 사람들은 엔터주 투자하기 어렵겠네요. 좀 적합하지 위험하다. 않고 예.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의 눈을 빌려서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 중학생이 좋아하는 노래가 성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 아티스트들의 사생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뭐 대표적으로 알려진 것들 몇 가지만 뭐 말씀을 드려보면요. 최근에 마약 수사 사건과 관련돼서 아티스트들 조사를 많이 했었잖아요. 예를 들어 뭐 대표적인 게 G드래곤. 네. 그 당시에 그때 이제 11월이었는데 11월에 연예인 마약 수사를 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지고 일주일 동안 SM 엔터테인먼트 주가가 한 주 동안만 20%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왜 하필 SM이죠? 죄송합니다. YG 엔터테인먼트. 네. 조심하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네. 정정합니다. 네. SM 아닙니다. 네. 예. 11월 16일 그 전후로 해서 YG 엔터 주가가 20% 하락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빅뱅이라는 그 의존도도 굉장히 크고 상징성도 굉장히 크다 보니까 사실 마약 수사한다고 해서 당장 실적이 급변하거나 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심리적으로 불안하다 보니까 불안할 수 있죠. 주식을 팔면서 주가가 이제 급락하는 20%나. 네. 예. 그래서 기업의 실적과는 사실 크게 무관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성적인 요인의 주가가 크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엔터 산업 같은 경우에는. 네. 왜냐하면 아티스트들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실적이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아파트 열풍은 한동안 이어질 것 같고요, 그죠? 네. 그 엔터 산업 시장에서 좀 앞으로 주목해봐야 할 다른 이슈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우리나라 엔터 산업은 이제 국내뿐만이 아니라 글로벌로 나아가야 살 수가 있거든요. 뭐 몇몇 아티스트들은 앨범 판매량이 1000만 장씩 이렇게 됩니다. 이건 사실 뭐 산술적으로 말이 안 되거든요. 우리가 5천만인데 1000만이 팔린다라는 거는 한 가정이 다 한 가족당 한 장씩 앨범을 갖고 있다는 건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거든요. 네. 이게 어디서 앨범 판매량이 오는 거냐면 뭐 중국이라든지 뭐 남미라든지 이런 쪽에서 앨범 판매량이 굉장히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동남아도 많이 팔린다고 인기 엄청 많다고 들었는데.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이제 체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만 잘해서는 그 유지할 수가 없거든요. 이제 글로벌로 나가야 되는 거고 이 아파트 열풍 또한 브루노 마스와 협업, 글로벌 진출, 뭐 글로벌 스타의 탄생, 뭐 이런 것들이 주목받으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주목받기 시작한 건데 이런 것들이 계속되려면 우리 아티스트들이 계속 뭐 해외 글로벌 아티스트들과 협업을 하면서 글로벌 판매량, 뭐 글로벌 음원 순위에서 계속 그 상위권에 랭크되는 그런 것들이 나와야 앞으로 우리 엔터 산업이 좀 잘 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계속 이제 좋은 아티스트들이 공급이 돼야 된다. 그렇죠. 예. BTS 같은 그룹들이 길을 잘 닦아놨잖아요. 그렇죠. 대표적 뭐 그 전에 뭐 싸이도 있었고 한데 그런 이제 선배들이 길을 잘 닦아놨는데 그 닦아놓은 길에 다른 아티스트들이 잘 이제 진입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K컬처가 정말 빠르게 성장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 성장에 정부의 지원도 조금 잘 좀 뒷받침되어 줘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앞으로 이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는 이 체급을 유지할 수 있을 거다라고 봐서요. 제2의 아파트 같은 곡들이 좀 많이 나와줘야 된다. 뭐 기대하고 있는 거는 이제 내년도 되면 BTS가 모두 제대를 합니다. 내년 6월 중순일 거예요. 네. 그 완전체가 또 한번 전 세계 시장을 좀 흔들 수 있는지. 잠깐만요. 내년 6월이면은 얼마 안 남았죠. 얼마 안 남았고 지금 엔터테인먼트주들이 바닥을 치고 있다. 맞습니다. 거기까지만. 잠깐만요. 네. 아니 우리 최민혜님이 너무 짧게 음악을 들려줬다고. 이렇게 짧게 유유 이러고 또 정실님은 박 차장님 입장곡인 줄 알았고 너무 짧다. 우리 PD 그래요. 제가 사실 무슨 얘기하려고 그랬냐면 한번 노래를 듣고 싶었거든요. 네, 좀 이따 들려주신다고 기대를 하면서 그 주가 회복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진짜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바닥을 지났다. 저가 매수의 기회다. 이런 말들이 자연스럽게 나올 것 같은데 저 같은 사람도 그렇게 약간 느낌이 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차장님은?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저가 매수를 하려면 너무 쌀 때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오르고 나서 들어가는 게 맞다. 왜냐하면 YG 같은 그 JYP 같은 경우에는 거의 60% 이상 하락을 했거든요. 반토막 이상. JYP가요? 네네. 굉장히 많이 굉장히 잘 나가던 주식 아니었나요? 그렇죠. 그게 이제 저 작년까지만 해도 엄청 좋았는데 주가가 엄청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유는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인데 실적이 좋아진 다음에 사도 저는 늦지 않다라고 봐요. 이제 K-팝이 개화를 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구간에 들어갔는데 일시적인 이제 실적 둔화가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일시적인지 아닌지는 확인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팬덤이라는 게 한 번 돌아서면 또 빠르게 식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뭐 이런 연예계 생활이라는 게 항상 그러니까 팬덤 경쟁이 좀 약화되면서 성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거든요. 그래서 원래 뭐 실적이 감소한 만큼 주가가 떨어져야 되는데 그거보다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저가 매수할 기회이긴 한데 이게 일시적인 성장 둔화냐 그렇지 않고 세상이 바뀌었느냐. 이제 앨범을 사는 시대에서 다시 뭐 공연을 가고 뭐 그런 시대로 바뀌었다라고 하면 이 엔터사들의 이익성은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요, 잠깐만요. 공연은 이렇게 크게 이익이 안 되나 보네요. 앨범. 그렇죠. 왜냐면 그래요. 예. 물론 이제 공연에서 굿즈 판매나 이런 것도 있는데 공연을 하려면 대관도 해야 되죠. 거기에 뭐 음향 시설도 해야 되고 사람도 막 많이 와야 되고 그런데 앨범은 그렇잖아요. 만드는데 뭐 1억 정도 든다? 근데 CD를 찍는 데는 얼마 안 들어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포토카드 돈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제 프로듀싱하고 그런 비용만 좀 드는데 이게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이제 고정비는 적은데 팔리면 팔릴수록 이익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구조인데 공연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예. 공연이 1000만이 들어오긴 어렵잖아요. 1000만이 그렇죠. 들어오려면 굉장히 여러 번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음반은 1000만 장 파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앨범 판매가 줄어들고 공연이 늘어나면 마진율은 어쩔 수 없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네. 야, 이거를 막 예를 들어 이제 엔터주에 관심 있는 분들 입장에서 기사를 볼 때 그러면은 앨범 관련된 거 위주로 좀 집중을 해서 봐야 되겠네요. 공연 막 몇 번을 했다, 대박이 났다, 이거는 약간 좀 이렇게 주의 깊게 봐야 되겠네요. 둘 다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앨범 판매량이 더 중요하고 초동 판매량이 얼마인지가 중요하고 그리고 그 아티스트가 몇 년 차인지가 중요합니다. 그건 또 왜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제 보통 계약 기간이 6년이에요. 표준 약관에 6년인데 6년이 지나면 재계약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소속사가 가져가는 게 더 많겠죠. 처음 계약이니까. 네네. 근데 6년이 지나서 정말 블랙핑크처럼 대단한 아티스트가 됐다. 그러면 소속사랑 계약할 때 계약 조건을 아티스트들이 좀 더 좋게 계약을 하기 그렇겠죠. 때문에 소속사가 남는 마진이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6년 차 이전 아티스트가 대박을 터뜨리는지 그리고 이 아티스트가 대박을 터뜨렸는데 몇 년이 남았는지 그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볼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네. 어쨌든 지금 이제 K컬처가 잘 나가고 있는 건 부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요. 예. 네.
엔터 산업, 엔터주들이 얼마나 더 성장할 걸로 보세요, 차장님은? 이거는 계산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뭐 아직까지 우리나라 아티스트가 뭐 BTS도 있고 하지만 뭐 북미 시장이나 이런데 음반 판매량이나 침투율로 봐서는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거든요. 이제 시작하고 있는 단계. 아시아권에서 일본이나 중국 쪽에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지만 북미나 남미나 유럽 쪽에서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거든요. 그래요. 예. 그렇다라고 본다면 레이디 가가나 뭐 스위프트 테일러 뭐 이런 아티스트가 생기지 못하란 법은 없어요. 그렇게 되면 테일러 스위프트가 뭐 한 해 버는 본인 돈만 막 1조씩 되는데 그런 아티스트가 탄생하게 된다면 한두 명만 더 탄생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엔터 산업은 굉장히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고요.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이런 문화 쪽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사실 자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 사람이 다잖아요. 네네. 인적 파워가 굉장히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아티스트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은 저는 충분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크게 성장을 할 수 있는 분야라고 봐야 되겠죠. 가능성이 있다. 매우 높다라고 봅니다. 매우 높다. 알겠습니다. 흥하는 시장 이야기. 오늘은 이 아파트 열풍이 일고 있는 주식시장 엔터주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의 박재영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차장님. 감사합니다. 네, 요청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재영 차장님의 퇴장곡으로 아파트 들으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시장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랜덤